지금 뭐 하는 겁니까? 유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차분했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죠. 모든 시선이 유나에게 쏠렸습니다. 태욱이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봐 아가씨, 목소리 큰 건 좋은데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다쳐. 보호비 요구는 공갈죄입니다. 형법 제350조 10년 이하 징역이에요. 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너 변호사라도 돼? 점점 가까이 다가오더니 손을 뻗어 유나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탁! 유나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하! 아! 태욱이 비명을 질렀어요. 야, 다들 뭐해? 덮쳐! 위기의 순간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응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6시 마포중앙시장 골목은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유나는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를 만큼 달리는 이 시간이 좋았습니다. 발걸음 소리만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탁, 탁, 탁. 규칙적인 리듬이었습니다. 해군 특수전전단에서 몸에 밴 습관이었죠. 15년. 그 긴 시간 동안 매일 새벽에 일어나 뛰었습니다. 중령 계급장을 달고 전역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몸은 여전히 그때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후, 유나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어요. 시장 입구를 돌아 나오자 건어물 가게 앞에서 짐을 정리하던 박종석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유나 씨, 오늘도 일찍 나왔구먼.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유나가 밝게 인사했어요. 종석은 68세였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40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시장의 터줏대감이었죠. 젊은 사람이 부지런해서 보기 좋아요. 우리 시장에 활력이 생긴 것 같아. 종석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조깅을 마치고 돌아온 유나는 카페 문을 열었어요. 웨이브라는 간판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파도라는 뜻이었죠. 해군에서의 추억을 담은 이름이었어요. 원두를 분쇄기에 넣자 고소한 향이 퍼졌습니다. 오븐에서는 크루아상이 노릇노릇 익어가고 있었어요. 테이블을 하나하나 닦으며 유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전역을 결심했을 때 동료들은 모두 놀랐었죠. 서윤아 중령님이 왜 전역을요? 진급도 빠르신데. 그때 유나는 웃으며 대답했었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전세 자금 대출 5천만 원, 매달 200만 원씩 갚아야 했습니다. 카페 수입으로는 빠듯했죠. 그래도 유나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나야, 잘 지내? UDT 동료 선희의 목소리였어요. 잘 지내. 육지 생활도 나쁘지 않아. 정말?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우리가 있잖아.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전 9시 카페 문을 정식으로 열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유나 씨, 오늘도 아메리카노 하나요. 꽃집을 운영하는 미란이었습니다. 40대 초반인 그녀는 혼자 중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었죠.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유나가 커피를 내리는 동안 미란이 말했어요. 유나 씨 덕분에 우리 시장이 젊어진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 카페를 열어줘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과찬이세요. 유나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상인회장인 윤상철이 들어왔어요. 50대 후반의 그는 겉으로는 듬직해 보였지만 사실 우유부단한 성격이었습니다. 유나 씨, 잘 지내시죠? 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상철이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어요. 요즘 시장에 이상한 사람들이 돌아다닌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유나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요? 네. 양복 입은 사람들이 상인들한테 뭔가 물어보고 다닌다고. 그때였어요. 카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3명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모두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죠. 리더로 보이는 남자는 42세 정도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정장 차림이었지만 손등에는 문신이 보였습니다. 커피 3잔. 남자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유나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아무거나.
유나는 침착하게 커피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위험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생겼었죠. 이 사람들은 분명 문제가 있었어요. 3명은 카페 한가운데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통화를 시작했어요. 야, 거기 건물주 만났어? 뭐? 안 팔겠다고? 그런 방법을 좀 써야지. 목소리가 카페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 손님은 커피를 다 마시지도 않고 나가버렸죠. 순간 유나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참자. 아직은 참자. 유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남자들은 여전히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어요. 카페에는 그들 말고는 아무도 없었죠. 손님들이 모두 떠난 겁니다. 유나가 조용히 다가갔어요. 죄송하지만 목소리를 좀 낮춰주시겠어요? 다른 분들이 불편해하십니다. 리더 격인 남자가 유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갔어요. 손님한테 이래도 돼.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손님이시니까 정중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유나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키가 꽤 컸어요. 유나를 내려다보며 말했죠. 아가씨가 군인 출신이라며? 유나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상관 있지. 군인 출신이면 말귀를 잘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남자가 테이블 위에 명함을 툭 놓았어요. 시장 현대화 추진위원회 자문위원 장태욱. 명함을 뒤집자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협조하면 서로 좋아요. 태욱이 부하들을 이끌고 나가면서 말했어요. 다음에 또 봅시다. 서윤아 씨.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유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저녁이 되었어요. 유나는 카페를 정리하며 태욱의 명함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시장 현대화 추진위원회. 휴대폰으로 검색을 시작했어요. UDT 시절 작전 전에는 항상 철저히 정보를 수집했었죠. 그 습관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문이 있었어요. 민관 협력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총 예산 500억, 위탁업체 5성 컨설팅. 뭔가 이상했습니다. 활성화가 목적이라면서 왜 상인들은 불안해할까요? 창밖을 내다봤어요. 어둠이 내린 시장 골목, 가로등 아래 담배를 피우는 그림자들이 보였습니다. 분명 태욱의 부하들이었어요. 유나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군복을 입고 동료들과 찍은 사진이었죠. 중령 계급장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때의 자신은 강했습니다. 두려울 게 없었죠.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유나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의감이었을까요? 아니면 투사의 본능이었을까요? 밤 11시 카페 문을 잠그고 나오는데 종석이 서 있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유나 씨, 오늘 그 사람들이 왔다면서요? 네. 할아버지, 어떻게 아셨어요? 소문이 벌써 퍼졌어요. 그 사람들 조심하세요. 종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세요? 종석이 주변을 살피며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장태욱이라는 놈 원래 조폭이었어요. 지금은 사업가 행세를 하지만 시장을 통째로 삼키려는 것 같아요. 유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소용없어요. 증거도 없고 구청이랑도 연결되어 있다는 소문이. 종석이 한숨을 쉬었어요. 유나 씨는 아직 젊으니까 혹시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어때요?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가 제 자리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나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군대를 떠났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나 봅니다. 전장이 바뀌었을 뿐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윤아 씨. 오늘 만났던 장태욱입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전화했어요. 우리랑 협조하면 카페도 잘 될 거고 거부하면 글쎄요. 협박인가요? 조언이죠. 군인 출신이면 상황 판단이 빠를 텐데.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나는 멈춰 섰어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서울의 하늘이었죠. 가슴속에서 뭔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분노였고 동시에 결이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어. 이번에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유나는 오히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 유나는 카페 문을 열다가 멈춰 섰습니다. 입구에 음식물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죠.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작이군. 유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화를 다스리는 방법이었죠. UDT 훈련 때 배운 감정 조절법이었습니다. CCTV를 확인했어요. 새벽 3시 태욱의 부하들이 트럭에서 쓰레기를 내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카메라를 보며 씩 웃기까지 했어요. 유나는 묵묵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장갑을 끼고 쓰레기를 치우는 동안 지나가던 상인들이 혀를 찼어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두려움이 그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참자. 증거부터 모으자. 유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틀 뒤 또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쓰레기였어요. 단골 손님들이 냄새 때문에 발길을 돌렸죠. 일주일 만에 매출이 40%나 떨어졌습니다. 대출 상환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시장 공용 휴게실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유나는 커피를 내리다 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휴게실 안 종석이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태욱의 부하 형석이 종석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덩치가 산만한 남자였죠. 그 옆에 날렵해 보이는 민재도 있었어요. 할아버지, 우리가 보호해드린다니까요. 달랑 50만 원인데 왜 이러세요? 형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종석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더듬었어요. 지팡이를 찾고 있었죠. 68세 노인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주변에는 상인 10여 명이 있었어요. 모두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눈을 피하거나 고개를 숙였죠. 그들의 침묵이 휴게실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어요. 순간 유나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유나의 목소리가 휴게실에 울려 퍼졌어요. 차분했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죠. 모든 시선이 유나에게 쏠렸습니다. 태욱이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아가씨,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보호비 요구는 공갈죄입니다. 형법 제350조 10년 이하 징역이에요. 유나가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CCTV 화각 안으로 들어갔어요. 군에서 배운 전술적 위치 선정이었죠. 형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이 여자 변호사야? 민재가 유나에게 다가왔어요. 손을 뻗어 유나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탁! 유나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민재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관절 제압 기술이었죠. 아, 민재가 비명을 질렀어요. 무릎이 저절로 꺾였습니다. 휴게실이 얼어붙었어요. 이 여자 뭐야? 형석이 당황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유나는 민재를 놓아주며 말했어요. 손만 댄 건데 왜 이렇게 아파하세요? 정당방위입니다. 태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가 손짓으로 부하들을 불렀어요. 좋아, 오늘은 봐주지. 떠나면서 태욱이 유나를 노려봤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거야. 그들이 사라지자 종석이 눈물을 흘렸어요. 유나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다른 상인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괜히 건드렸어요. 이제 우리까지 위험해질 거예요. 상인회장 상철이 한숨을 쉬며 말했죠. 서윤아 씨,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았을 텐데. 유나는 처음으로 공동체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어요. 마음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그때 미란이 다가왔어요. 잘하신 거예요. 누군가는 나서야죠. 미란의 따뜻한 말에 유나는 겨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유나는 카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창밖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연기 냄새가 났어요. 불이야! 유나는 뛰어나갔습니다. 미란의 꽃집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어요. 1층 입구가 완전히 막혀 있었죠. 준호가 2층에 있어요. 미란이 울부짖었습니다. 중학생 아들 준호가 학원 갔다가 막 집에 들어간 참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119에 신고했지만 소방차가 오려면 10분은 걸릴 거였습니다. 유나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뿐이면 늦어. 제가 들어갈게요.
유나는 주변 가게에서 소화기 2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물통을 찾아 수건을 적셨어요. 수중 침투 훈련 때 배운 호흡법이 떠올랐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았습니다. 소화기를 뿌리며 진입로를 확보했어요. 연기가 자욱했지만 유나는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계단이 불길에 막혀 있었어요. 유나는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창밖에 간판이 보였죠. 암벽 등반 훈련이 떠올랐어요. 창문을 깨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간판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맨손으로 벽을 짚으며 올라가는 모습에 아래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숨을 멈췄죠. 2층 창문을 발로 차서 깼습니다. 준호야, 어디 있니? 연기 속에서 준호를 발견했어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유나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했습니다. UDT 의무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죠. 준호가 기침을 하며 눈을 떴어요. 이모, 괜찮아. 이모가 구해줄게. 유나는 준호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창문 밖으로 나갔어요. 2층에서 1층까지 간판과 전선을 이용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시장 상인 30여 명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어요. 4분 30초 전체 구조 시간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이 도착했을 때 유나는 이미 준호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였죠. 어떻게 이런 일을 소방대장이 감탄했습니다. 그때 유나의 눈에 도망가는 그림자가 보였어요. 본능이 움직였습니다. 유나는 전력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시장 골목을 100m 질주했습니다. UDT 체력 훈련 덕분에 숨도 차지 않았죠. 범인을 따라잡았습니다. 그가 흉기를 꺼냈어요. 칼이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유나는 침착했어요. 순간적으로 몸을 낮춰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손목을 잡아 비틀었어요. 칼이 떨어졌죠. 팔꿈치를 꺾어 제압했습니다. 으악! 나 줘. 장태욱이 시킨 거지. 범인이 몸을 떨었어요. 장태욱 형님이 시켰어요. 미란 씨 가게에 불 지르라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유나는 범인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시장 사람들이 목격했어요. 병원으로 실려간 준호는 다행히 큰 부상 없이 회복했습니다. 미라는 유나를 붙잡고 울었어요. 제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상인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퍼졌습니다. 서유나 씨가 해군 특수부대 출신이래. UDT 중령이었다던데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퍼졌어요. 이제 장태욱이 가만 안 둘 거야. 우리도 위험해질 텐데.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태욱은 부하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주먹을 쥐었어요. 그 여자 제대로 혼내줘야겠어. 그의 눈에 살기가 돌았습니다. 밤은 깊어갔어요. 유나는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아직도 미세하게 떨렸어요. 아드레날린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죠.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에 그을음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죠. 군인의 눈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구나. 유나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창밖으로 시장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가로등 불빛이 길을 밝히고 있었어요. 마치 희망처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유나 씨, 모르는 번호였어요. 누구세요? 오성 컨설팅 대표 오성민입니다. 한번 만나고 싶은데요. 유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진짜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어요. 어두운 사무실. 태욱이 의자에 깊숙이 기댔어요. 담배 연기가 천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죠. 직접 싸워서는 안 되겠군. 태욱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성민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성 컨설팅의 대표였죠.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 여자를 시장에서 고립시켜야 합니다. 성민이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유나의 사진과 정보가 가득했습니다. 서유나, 해군 특수전전단 중령 출신. 무술 실력은 인정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죠. 태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상인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면 돼요. 그녀를 공공의 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성민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계획은 단순했어요. 하지만 치명적이었죠. 다음 날 새벽,
종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종석 씨? 손자가 다니는 학원 알고 계시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종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누구세요? 매일 오후 4시에 태권도 학원 가죠? 오늘은 빨간 가방을 메고 있네요. 종석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손자한테 무슨 짓을? 걱정 마세요. 우리는 아이를 보호해주고 싶을 뿐입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뭘 원하는 겁니까? 서윤아와 거리를 두세요. 간단하죠? 전화가 끊겼어요. 종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자 사진을 꺼내봤어요. 8살 아이의 해맞은 웃음이 사진 속에 있었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상인들도 비슷한 협박을 받고 있었어요. 미란에게는 더 직접적인 협박이 왔습니다. 꽃집에 또 불이 날 수도 있어요. 다음엔 더 크게. 미란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준호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상철에게는 다른 접근이 있었죠. 태우기 직접 만났어요. 봉투를 테이블에 밀었습니다. 500만 원입니다. 상인회장님이 서윤아 씨를 내쫓는데 협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상철의 눈이 흔들렸어요. 빚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내가 암투병 중이었죠. 치료비가 산더미였어요. 이건 뇌물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당한 자물쇠죠. 시장 발전을 위한 투자입니다. 상철의 손이 봉투로 향했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양심이 마지막으로 저항했죠. 하지만 결국 봉투를 잡았습니다. 상인의 비상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SNS에 이상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마포 중앙시장 카페 WAV 불친절 최악. 군인 출신 사장 손님한테 윽박질러. 커피 맛도 없고 비싸기만 해. 가짜 리뷰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었어요. 시장 상인 단톡방에도 익명의 글이 도배됐죠. 서윤아가 사실은 부동산 투기꾼이래요. 전통시장 이미지 망치는 사람. 젠트리피케이션의 시작.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반복되니 진실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만에 온라인은 윤아를 비난하는 글로 가득 찼어요. 댓글은 300개를 넘었죠. 이런 사람이 시장에 있으면 안 돼. 군인 출신이라 폭력적인가 봐. 카페 때문에 시장 분위기 망쳐. 윤아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상처 때문이었죠. 경제적 압박도 시작됐어요. 원두 납품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납품이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지금까지 잘 거래했잖아요. 그게 사정이 있어서. 우유 공급도 끊겼어요. 빵 재료도 마찬가지였죠. 카페 앞에는 매일 불법 주차 차량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기 힘들었어요. 일주일 만에 매출이 70% 떨어졌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었어요. 대출 상환일은 사흘 뒤였죠. 윤아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전우들에게 돈을 빌리려다가 자존심이 막았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상인의 비상회의가 열렸어요. 20명의 상인이 모였습니다. 상철이 앞에 섰어요. 서윤아 씨 때문에 시장이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종석이 일어났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서윤아 씨는 우리를 도왔어요. 도왔다고요? 장태욱과 싸워서 우리를 위험에 빠뜨렸죠. 상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돈을 받은 죄책감이 그를 더 공격적으로 만들었어요. 임대계약을 해지하자는 안건을 표결하겠습니다. 20명 중 15명이 손을 들었어요. 종석과 미라는 끝까지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수였죠.
회의가 끝나고 종석이 유나를 찾아왔어요. 아니, 찾아오려고 했어요. 카페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손자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종석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어요. 미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미안하지만 당분간 거리를 둬야겠어요. 짧은 문자였지만 유나에게는 칼처럼 아팠습니다. 시장에서 유나는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점심시간 분식집에 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유나를 보자 고개를 돌렸어요. 죄송해요. 자리가 없어요.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유나를 받을 수 없었죠. 유나는 돌아섰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때였습니다. 검은 벤츠가 카페 앞에 멈췄어요. 성민이 내렸습니다. 완벽한 정장 차림이었죠.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서유나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유나는 성민을 카페로 안내했어요. 성민이 둘러봤습니다. 좋은 카페네요. 아깝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대로 가면 한 달도 못 버틸 거라는 말입니다. 성민이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수표 뭉치가 보였습니다. 제안을 하나 하죠. 카페 3년 임대료 면제, 현금 1억, 그리고 우리 프로젝트 홍보대사. 유나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조건이 뭐죠? 간단해요. 장태욱 씨 고소 취하하고 앞으로 우리 사업에 협조하면 됩니다. 거절하면요? 성민이 창밖을 가리켰어요. 보이시죠? 텅 빈 시장 골목. 아무도 당신 편이 아닙니다. 순간 유나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1억이면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사람을 돈으로 산다고 생각하세요? 유나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성민이 일어났어요. 후회하실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이 시장에서 못 버텨요. 그건 제가 판단할 일입니다. 성민이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군인 출신이라 고집이 세시네요. 하지만 전쟁에서 혼자 싸워서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유나는 의자에 힘없이 앉았습니다. 밤이 됐어요. 유나는 카페에 혼자 앉아 재무제표를 봤습니다. 숫자들이 빨갛게 표시돼 있었어요. 적자, 적자, 적자. 이번 달 대출 상환은 불가능했습니다. 다음 달 임대료도 위험했죠. 휴대폰 갤러리를 열었어요. UDT 동기들과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죠. 그때는 행복했어요. 동료가 있었으니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걸까? 유나가 혼잣말했어요. 그냥 군대에 남을 걸.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서윤아, 넌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문득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불길 속에서 구해낸 그 아이. 이모, 고마워요라고 말하던 그 맑은 눈. 그래도 유나가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그 아이는 살렸잖아. 그건 후회 안 해. 작은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소중했죠. 카페 불을 끄고 나왔어요. 시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만이 외롭게 서 있었죠. 셔터를 내리며 유나가 중얼거렸어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었어요. 낙엽이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들렸죠. 유나는 걸어갔습니다. 외로운 발걸음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멈추지 않았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선이었어요. UDT 동기였죠.
유나야, 괜찮아? 응, 괜찮아. 목소리가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유나가 억지로 웃었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하지 마. 우리가 얼마나 오래 알았는데. 선희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힘들면 말해. 우리가 있잖아. 전화를 끊고 유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이지 않는 서울의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는 별이 있겠죠. 조금만 더 버티자. 유나가 자신에게 말했어요. 조금만 더. 발걸음을 다시 내디뎠습니다. 어둠 속으로.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새벽 5시. 종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보며 뒤척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계속 그를 찔렀죠. 양심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탁자 위에 손자 사진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유나 이모가 나쁜 사람이에요? 어제 손자가 물었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종석은 대답하지 못했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죠. 68년 살면서 이렇게 비겁한 적이 있었나? 종석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더는 못 참겠어. 종석은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아침 7시. 유나가 카페 문을 열자 종석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떨리는 손이었죠. 할아버지, 미안했습니다. 종석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비겁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종석이 봉투를 건넸어요. 이건 뭐예요? 장태웅 놈들이 협박한 증거입니다. 손자 사진, 협박 문자, 녹음 파일도 있어요.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 이걸 주시면 위험해요. 알아요. 하지만 더는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종석이 유나의 손을 꼭 잡았어요. 경찰에 제출하세요. 제가 증인으로 나서겠습니다.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아버지.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미란이 들어왔어요. 준호도 함께였죠. 준호가 유나에게 달려왔습니다. 이모. 작은 손에 편지를 들고 있었어요. 이모, 이거 제가 쓴 거예요. 유나가 편지를 열었습니다. 서유나 이모께. 이모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이모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미란이 다가왔습니다. 서유나 씨, 제가 겁쟁이였어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미란이 USB를 꺼냈습니다. 방화 사건 당일 CCTV 영상이에요. 원본을 숨겨뒀었어요. 유나가 놀랐어요. 이걸 왜? 처음엔 무서워서 숨겼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미란이 유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함께 싸울게요. 더는 숨지 않을 거예요. 준호가 엄마를 올려다봤어요. 엄마가 용기 내는 모습 처음 봐요. 멋있어요. 그 순간 유나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따뜻하게 퍼졌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10시, 시장 한 구석 빈 창고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종석이 주선한 비밀 모임이었어요. 유나를 지지하는 상인 12명이 왔죠. 창고는 어두웠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빛났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어요. 야채 가게 주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장태웅 놈들이 원산지 조작으로 저를 협박했어요. 영업정지 당할 뻔했죠. 분식집 주인도 말했습니다. 우리 가게 가스밸브를 조작했어요. 폭발할 뻔했습니다. 정육점 주인이 주먹을 쥐었어요. 저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물었어요. 조작된 거였죠.
모두가 피해를 봤었습니다. 유나가 물었어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종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경찰도 믿을 수 없고, 아닙니다. 유나가 일어섰어요. 지금부터라도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혼자서는 못하지만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상인들이 서로를 봤어요. 두려움이 있었지만 희망도 있었죠. 다음 날 오전, 카페에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의 강직한 인상이었어요. 서윤아 씨죠? 전 서울 마포경찰서 광역수사대 최동욱 경위입니다. 동욱이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유나가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동욱이 태블릿을 꺼냈어요. 저희가 6개월 전부터 오성 컨설팅을 내사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문서와 사진이 있었어요. 오성민과 구청 도시재생과장의 유착관계를 조사 중이죠. 유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네, 맞습니다. 구청 공무원이 프로젝트 정보를 미리 제공했어요. 오성 컨설팅이 독점 수주한 겁니다. 동욱이 화면을 넘겼어요. 사업비 500억 중 150억이 횡령된 정황도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군요. 유나가 알아챘습니다. 네. 그래서 서윤아 씨가 모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유나는 종석과 미란에게 받은 자료를 모두 건넸어요. 동욱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 정도면 영장 청구가 가능합니다.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그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젊은 상인 한 명이 SNS 여론 조작을 추적했어요. IP 주소를 확보했죠. 모두 오성 컨설팅 사무실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다른 상인들은 CCTV 영상을 수집했어요. 장태욱 일당의 협박 장면이 곳곳에 찍혀 있었죠. 보호비 갈취 녹음도 모았습니다. 모든 증거를 USB에 담았어요. 그리고 동욱 경위에게 전달했죠. 종석이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우리가 40년간 지켜온 곳입니다. 조폭한테 넘겨줄 수 없어요.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기가 용기를 낳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위기를 느꼈어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부 불순 세력이 시장 현대화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성민이 말했어요. 서윤아라는 외부인이 상인들을 선동하고 있어요. 사업을 방해하는 겁니다. 하지만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한겨레 신문 박지훈 기자가 반박 기사를 썼습니다. 그는 상인들을 직접 인터뷰했어요. 진실을 보도했죠. 전통시장 살리기, 실은 상인 내쫓기. 기사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SNS에서 여론이 바뀌었어요. 해시태그 서윤아를 지지합니다. 해시태그가 확산됐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어요. 마포중앙시장 비리 수사 촉구. 3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태욱은 분노했어요. 이대로는 안 돼. 그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태욱이 부하 10명과 함께 카페로 향했어요. 하지만 유나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곳곳에 소형 카메라 20개를 설치했어요. 실시간 스트리밍도 준비했죠. 태욱 일당이 카페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테이블을 뒤엎었어요. 의자를 던졌죠. 서윤아, 어디 있어? 태욱이 소리쳤습니다. 모든 장면이 실시간으로 방송됐어요. 수천 명이 지켜봤습니다. 유나는 옥상에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한 뒤 기다렸죠.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유나가 옥상에서 뛰어내렸어요. 아니, 정확히는 로프를 타고 내려왔죠. UDT 하강 기술이었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1대 10. 숫자는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침착했어요. 장태욱 씨,
이제 끝입니다. 뭐가 끝이야? 태욱이 달려들었어요. 유나는 가볍게 피했습니다. 그리고 태욱의 팔을 잡아 넘어뜨렸어요. 다른 부하들이 공격했지만 유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타격과 제압 기술, 군에서 배운 모든 것을 사용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동욱 경위와 형사 15명이 들어왔어요. 모두 꼼짝 마. 경찰이다. 태욱 일당이 포위됐습니다. 저항할 수 없었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태욱이 유나를 노려봤어요. 내가 이긴 거 아니야. 오성민이 있어. 유나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 속보가 떴어요. 검찰 수사관 10명이 오성 컨설팅 본사를 급습했습니다. 압수수색이 시작됐어요. 성민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구청 도시재생과장도 마찬가지였죠. 마포시장 현대화 비리 수사, 500억 규모 횡령 의혹. 방송 자막이 떴어요. 유나는 카페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끝이 보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종석이 먼저 박수를 쳤어요. 다른 상인들도 따라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유나가 카페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종석이 다가와 유나를 꽉 안았어요. 고생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미란도 울며 안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상인들이 환호했어요. 함께 싸워서 이긴 것이었습니다. 유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혼자가 아니었기에 가능했던 승리였습니다. 3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이 가득 찼어요. 유나는 방청석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종석과 미란, 그리고 다른 상인들이 있었죠. 판사가 입을 열었어요. 피고인 장태욱,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피고인 오성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9년, 추징금 80억 원을 선고합니다. 성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구청 도시재생과장 김영수,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으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공공사업을 사익추구수단으로 악용한 중대범죄입니다.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났어요. 종석이 유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법원을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서유나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유나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어요. 시장 상인분들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봄이 왔어요. 시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시장 현대화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이번엔 달랐죠. 상인들이 주도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주민 설명회가 열렸어요. 투명한 예산 집행, 모든 과정이 공개됐습니다. 상인회장에 종석이 선출됐어요. 이제 우리가 주인입니다. 우리 손으로 시장을 가꿉시다. 종석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리모델링 됐어요. LED 조명이 설치됐죠. 주차장도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전통의 정치는 그대로였어요. 100년의 역사가 깃든 시장의 영혼은 변하지 않았죠. 유나의 카페 WAVE. 손님이 넘쳐났어요. 악성 리뷰는 모두 삭제됐습니다. 사과문이 올라왔죠. 의리 있는 카페. 새로운 별명이 생겼어요. 언론 보도 후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매출이 2배로 뛰었어요. 대출을 모두 갚았습니다. 첫 흑자를 기록했어요. 유나는 직원 2명을 고용했습니다. 시장 상인 자녀들을 우선 채용했죠. 메뉴판에 새로운 커피가 추가됐어요. 준호 스페셜,
미란의 아들 이름을 딴 메뉴였습니다. 수익금 일부는 시장 장학금으로 기부했어요. 미란의 꽃집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준호가 학교에서 발표대회에 나갔어요. 나의 영웅, 서윤아 이모. 1등을 했습니다. 준호가 유나를 찾아왔어요. 이모, 저도 나중에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유나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주말마다 준호는 카페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테이블을 닦고 설거지를 도왔죠. 이모, 무서울 때는 어떻게 용기를 내요? 준호가 물었어요. 유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무서운 게 정상이야. 그래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하는 거지. 종석의 손자도 시장 장학금을 받았어요. 학원비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건어물 가게 매출도 올랐어요.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거든요. 젊은 상인들이 도와줬죠. 종석이 말했어요. 70평생 살면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었어. 손자가 종석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영웅이에요. 6개월이 지났어요. 서울시청 대강당 시민영웅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유나는 평상복을 입고 갔어요. 정장은 어색했거든요. 시장이 상패를 건넸습니다. 서윤아 씨는 정의와 용기의 상징입니다. 유나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짜 영웅은 두려움을 이겨낸 상인 여러분입니다. 유나가 손짓했어요. 종석, 미란, 그리고 다른 상인들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상금 1천만 원. 유나는 전액을 시장 발전기금에 기부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카페 문이 열렸어요. 군복 차림의 여성 5명이 들어왔습니다. 유나야. UDT 동기들이었어요. 선이가 유나를 꽉 안았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워. 동기들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군대 그만둔 거 후회 안 해? 선이가 물었습니다. 유나가 창밖을 봤어요. 시장이 보였습니다. 활기찬 모습이었죠. 전혀. 여기가 내 전장이야. 지킬 게 많거든. 동기들이 시장을 구경했어요. 상인들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과일과 반찬을 덤으로 챙겨줬죠. 떠나면서 선이가 말했어요. 유나야, 넌 어디 가도 영웅이야. 1년이 지났어요. 시장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가로수 아래 사람들이 걸었어요. 주말마다 플리마켓이 열렸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뤘어요. 상인들의 매출이 30% 올랐습니다. 청년 창업자 5명이 새로 들어왔어요. 유나의 카페가 롤모델이었죠. MBC 다큐멘터리 팀이 왔습니다. 기적의 시장, 마포 중앙시장, 전국에 방송됐어요. 다른 시장에서 벤치마킹을 왔습니다. 유나의 하루는 여전했어요. 매일 아침 6시 조깅, 카페 운영,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 가끔 상인들의 법률 상담을 도왔어요. 갈등이 생기면 중재 역할도 했죠. 시장 방범대 자문위원. 새로운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평범한 카페 주인으로 만족했어요. 저녁에는 UDT 후배들을 온라인으로 지도했습니다. 저녁해도 군인 정신은 영원해. 유나가 늘 하는 말이었어요. 2년 후 다른 지역 전통시장에서 사건이 일어났어요. 조폭들이 상인을 괴롭히고 있었죠. 그곳 상인들이 유나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나가 말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함께하면 가능해요. 조언을 받은 상인들이 용기를 냈습니다. 성공했어요. 전국 각지에서 제2의 서윤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시민 용기의 연쇄 반응이었어요. 어느 봄날 오후
유나는 카페 창가에 앉았어요. 시장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상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가 따뜻하게 퍼졌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평범한 삶이구나. 유나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함 속에 특별함이 있었어요. 정의를 지킨 평범함이었죠. 유나가 일어섰어요.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그날도 유나의 하루는 계속됐습니다. 평범하지만 의미 있게.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시장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유나가 카페 문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정의는 멀리 있지 않아. 창밖을 봤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우리 안에 있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용기를 내세요. 유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세상은 당신의 작은 용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페 불을 끄고 나왔어요. 내일도 또 하루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하루가.